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15분 비트코인 현재 3,638만원대까지 강하게 내려온 모습이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주요 추세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살짝 이제 안 닿고 올렸는데 지금은 추세선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 이 추세선과 맞닿으면서 살짝 밀린 이 자리에서의 반등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비슷한 패턴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그거를 차트에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급격한 하락, 그리고 이게 올려놓고 뺀 거기 때문에 단일로 저점 갱신한 폭 자체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보이는 거지. 요때 당시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캔들의 모양새 자체가 일단은 업비트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이때 차트 크게 내려봤고 이후에 바로 쭉 들어올린 이때랑 같은 움직임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수직으로 내려박았지만은 지금 저점 자리만 잘 유지를 해주고, 양봉 마감이 지금 일봉으로 양봉 마감이 내일 정도로 여기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 롱 반등, 그리고 좀 강하게 예상외로 내려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려면 좀 재료가 필요한데,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 동결 이후에 인하를 바라보겠다는 뭐 페드의 그런 입장문 발표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이게 단기간으로 이런 재료들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어떤 강한 돌파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 횡보를 그리면서 저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왔었지만은 여기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저번 영상에서도 보시면 요 자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지라인 한번 깨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저번 영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단기 숏 장기 롱이다, 한번 여기서 바닥인 척 했지만 여기를 깨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28,000달러 부근에서의 어떤 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헝다 파산 신청,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일부 가지고 있던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매각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이제 FOMC 7월로 이사록이 좀 나왔는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 부분의 위원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악재 세 가지가 겹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빅쇼트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 구간 여기를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올리려고 했었던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역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악재들이 터지면서 쭉 밑으로 이제 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요 지지선이 될 수 있었던 이런 28,000달러 구간을 그냥 한 번에 뚫고 내리면서 결국에는 25,166달러까지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별로 바닥 찍은 지점은 살짝 이제 다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보시게 되면은 3일봉 기준으로,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여기 저점을 지금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일봉의 형태가 아래 꼬리도 상당 부분 지금 달려준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엄청난 큰 하락 이후에 일봉상으로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아래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것은 이 아래 꼬리가 사실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꼬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요때 하락이 나왔을 때 거의 몸통형으로 마감하고 그 다음에 꼬리가 붙어주면서 이때 일봉이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망치형 캔들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캔들로 끝났고, 그 다음에도 양봉이 붙어주면서 결국엔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좀 달려줬던 캔들과 지금 달리는 이 아랫꼬리에 대한 엄청난 또 거래량이 터졌고,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아랫꼬리 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점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타이트하게 좀 훼손하지 말아야 할 그럴 구간이 좀 어느 정도로 좀 책정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짧게는 요 자리,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려줬던 이 자리인데 26,000달러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지금 여기 찍고 소폭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26,157달러를 찍고 어쨌든 여기서 푹 내렸다가 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정지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이 구간과 이 꼬리 구간, 여기는 한번 깰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다 말고 지금 살짝 꺾이는 거 있는데, 여기를 한번 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이 정도 박스 정도 내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깨면 또 물론 여기를 깬다 그래서 많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 갱신 하고 나서 강한 반등 이렇게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큰 관점 자체는 지금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은 있어도 이 아래 꼬리를 믿고 우리는 지금부터 좀 반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때와 같은 V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빠르게 V자로 말아 올려주면서 28K로 회복해준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식의 돌파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올라가기 전에 한번 내리기 때문에 내렸다 올리는 그림, 요런 게 한번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안 터진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박스를 여기랑 대칭형으로 좀 만들어준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빠른 하락이었고 패턴 자체가 이 구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올렸다라고 치면은 이 구간에서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다가 위로 안 터지고 아래로 방향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어떤 롱 물량을 좀 청산시키는 그런 롱 스퀴징성 숏 하방 움직임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비트코인의 큰 추세상 이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의 뭐 약간의 이제 흔들기는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흔들기 이후에도 여기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를 조만간 상방 돌파하는 이런 그림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흔들림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또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주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해서 주봉이 만약에 이런 아래 꼬리 형태로 강하게 윗꼬리를 달면서 쭉 말아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꼬리가 달아준다? 자, 그러면 다음 3, 4주간의 강한 상승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또 추진력으로 아래 꼬리 추진력을 받아서 오히려 상방 돌파하는 추진력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재료들, 이런 악재들, 그리고 스페이스 X도 테슬라 쪽의 보유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헝다 문제도 원래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산 신청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사실상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고점 돌파의 힘이 상당히 약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눌려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눌리다가 막판에 세게 떨구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그 세기 자체가 좀 상당히 세게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여전히 일봉상에서는 뭐 대형 쌍바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지점에서 나름 이제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이제 올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고, 갑작스런 이런 이제 하방 움직임으로 인해서 항상 손절은 걸어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방 움직임이 터진 시간이 좀 새벽 5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빔이 쭉쭉 하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주무실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롱을 잡을 수도 있는데, 잡아 놓더라도 꼬리는 손절을 걸어놓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여기서 이제 손절이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손절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큰 폭의 하락을 좀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정도 손실이나 뭐 이 구간에서 잡았어도 이 정도 손실을 좀 봤다라고 해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분할 관점으로 지금 롱을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꼬리까지의 분할로 롱을 접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확한 변곡점을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좀 여유있게 이 꼬리는 훼손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거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분할로 3분할에서 4분할 정도 롱을 잡다 보면은 이런 식의 반등을 충분히 또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걸로 해서 일단은 조금 뭐 요런 구간에서 손실이 난 부분을 충분히 좀 일단은 메꾸고, 자, 그 다음에는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다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또 다시 롱으로 진입해서 2차 상승 파동을 또 먹고, 요런 식의 접근이 지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 하락의 마지막 파동이 일자 빔으로 이렇게 터지기 마련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여기 지지선을 그냥 붕괴시켜버리고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강한 반등, 그리고 지금도
지지선을 이제 세게 붕괴를 시켜놓고 여기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부터의 28K 정도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저희 카톡방에서 해드리고 있고, 요런 식의 주봉상에 쭉 이제 크게 올라가는 관점도 있고, 지금 일부러 이제 롱을 한번 청산시키고 롱을 좀 몸무게를 좀 가볍게 시킨 다음에 올라가려는 뭐 세력들의 의도일 수도 있고, 직전에 나왔던 이런 패턴들이 또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롱 관점으로 12시 34분에 이제 롱을 진입을 해서 좀 수익권에 이제 들어갔었죠. 들어갔고, 어차피 좀 분할로 매수를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분할로 들어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요 정도의 롱을 들어가서 찍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수익권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의 접근도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나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숏을 일단 먹고 보겠다라는 관점도 유효한 거죠. 다만 그랬을 때 숏은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또 이제 리스크 해칭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한번 지지해준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소량의 롱 물량을 좀 들고 있는 게 조금 큰 반등을 노려보는 입장에서는 맞고, 다만 이제 그 롱이 어느 정도 좀 내렸다가 올라갈 이런 2차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약간 이제 분할 진입을 통한 평단가를 낮추고, 왜냐면 여기서 샀더라도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다시 사면 평단가가 요 정도 중간 가격이 되겠죠. 그 이후에 강하게 올려쳤을 때 충분히 수익권으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반등의 2차 파동, 이제 여기가 1차 파동이었으면은 2차 파동도 충분히 나올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리고, 일단은 롱 관점, 그러니까 반등의 관점이죠. 강하게 내려 찍은 만큼 강한 기술적 반등이 또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차트를 4시간분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도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 아랫골이 달리고 여기서 양봉 마감을 해주고 지금 옆으로 빼고 있지만, 이 이후에 조금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충분히 28K까지의 단기 반등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필연적으로 있어 왔다. 과거에도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내려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고, 내려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손실을 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이런 구간을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았을 때 오히려 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꼬리를 깨고 내려와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어쨌거나 많이 밀려도 2만 달러 여기까지 가는 것도 저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정말 많이 밀렸을 때가 2만 1000달러 여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되는 라인입니다. 이게 저는 진짜로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찍었다 해도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강하게 또 위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주요 지지선 자체가 그래도 이제 이런 큰 하락 이후에는 아랫꼬리, 이런 걸 이제 주요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관점들, 주요 지지라인, 저항라인, 그 다음에 단기 맥점들, 롱숏 자리, 어차피 이제 숏 관점도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가 가짜 쌍바닥일 수 있다는 관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깨고 올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깨는 게 이런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재료가 이제 터졌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한번 내리고 올린다, 단기는 숏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빅쇼트 신호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너무 지금 롱만 보고 현물 ETF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 10일 전 영상에서부터는 고점 돌파의 폭이 굉장히 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세고 빠르게 또 새벽 시간에 그렇게 이제 터졌다는 점이 굉장히 조금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또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가 빠지면서 대부분이 지금 추세를 다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슬슬 내려오다 결국에는 이제 쭉 밑으로 박았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올린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릴 정도로 지금 하락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랑 상당히 좀 비슷한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려놓고 그걸 다 뺐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단기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고, 다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눌리는 과정,
많이 누르면 이제 6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차트를 옆으로 빼면서 돌리다가 한번 이제 위로 쏴주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 갱신을 안 했죠. 직전에 여기서부터 살살살살 올려놨고 그걸 다 반납을 했지만, 지금 다른 코인 같은 경우 여기 최저점까지 갱신이 나온 코인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체인링크 요런 코인들 보시면은 저점 갱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코인들이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되는 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쭉 올렸다가 이 정도 뺐는데 지금 여기 저점도 이탈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체인링크도 이런 구간은 좀 매수 구간이다. 우리가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많이 빠졌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더 사면 된다. 그러면은 평단이 낮아지겠죠. 평단이 10,000원 정도로 맞춰지면은 일단 요런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서 사면 평단이 여기로 맞춰지지만 한 번 더 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비트가 저기서 더 눌리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21K라든지 22K 구간까지도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이탈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뭐 7,000원 정도의 구간은 뭐 직전에서도 큰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눌리더라도 7,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한 번쯤 좀 더 이제 매수를 했을 때 평단이 좀 더 낮춰지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1년, 2년까지도 저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바닥을 오래 다졌고 뭐 이런 흔들기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큰 상승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다만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코인들 중에서 알고랜드가 조금 심하게 빠졌죠. 여기 깨면 안 된다, 133원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하락에 그냥 깨버리고 지금 최저점 125원까지 찍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는 깨면 안 되는 자리를 깬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조금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고, 저점 지지가 좀 안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인링크라든지 도지코인 뭐 요런 것들은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지금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탈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요런 거는 손절이 나갔으면 일단 좀 지켜보다가 1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진입각을 보는 게 맞고, 손절을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도 사실상 어차피 이것도 저점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마 이제 100원까지 찍어도 그 이후엔 또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비트가 올라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가 이번에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요때와 같은 반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반등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추세를 좀 무너뜨린 알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비트가 사실 바닥은 있고 천장은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정말로 많이 내려봐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자리거든요.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가고 24, 25, 26년 내내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제 현물 ETF 승인도 되고 금리 인하되면 돈이 풀리고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동산 한번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알트코인의 움직임에 너무 희비에 엇갈리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바닥은 여기로 정해져 있고 위로는 지금 천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비트가 올라갔을 때 알트들도, 물론 알트들은 그 비트코인만큼 강력한 힘과 강력한 파워, 강력한 지지층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에는 의문이 있지만, 결국에는 비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다 올라가는 그런 불장, 우리가 좀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기술력이 있는 코인들, 메이저급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뭐 아발란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저점 라인 깨고 나서 굉장히 강하게 올려치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라인도 설사 여기 저점 14,000원을 좀 이탈해서 내려간다 해도 그 이후에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하게 올려칠 수도 있는 게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계속적인 바닥 테스트가 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땅바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땅바닥이 내려왔으면은 다시 이제 비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비트코인의 하락, 이런 헝다그룹의 파산,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각, FOMC 의사록, 이런 세 가지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빅쇼트가 터졌지만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주봉상의 관점, 일단 3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 찍은 걸 다 말아 올릴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의 반작용,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그 반작용으로 인한 바닥 따지기 캔들이 나왔을 때가 바로 이런 대형 주봉상의 아래 꼬리가 달린 이후에 강한 반등이 있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너무 이제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번 주 주봉 마감까지 보면서 아래 꼬리만, 지금 형성된 아래 꼬리만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바닥도 사실 이탈을 안 한 거거든요. 지금 거래소에 따라서 여기 이탈한 그 거래소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큰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탈을 안 했다. 그거는 여기를 이제 쌍바닥 기점으로 삼아서 이런 식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꼬리를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손실 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한번 꼬리까지 여유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강한 반등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최대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맥점,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피해 금요일, 굉장한 빅쇼트가 터졌던 금요일인데 주말간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좀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어차피 떨어져도 바닥은 있고 비트코인은 천장은 없다라는 관점, 24, 25, 26년 좀 길게 보자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